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Because 버즈 플러스는 저음 제어기. 안녕하세요, 아르지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삼성 갤럭시 버즈 플러스 총정리 리뷰입니다. 아르지나 채널이 오픈하자마자 버즈 플러스 분석 영상을 쭉 연재해 왔는데요. 그래서 버즈 플러스 총정리 리뷰는 그냥 넘어갈까 싶기도 했는데 영상 하나하나를 다 보기에는 너무 길다 보니까 총정리 리뷰도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버즈 플러스 이후에 진행할 다른 무선 이어폰 제품들은 이렇게 영상 하나로 종합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 버즈 플러스 연재는 제가 리뷰를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만 다시 하나하나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기존 버즈 플러스 연재 영상을 보신 분들은 복습하는 느낌으로 가볍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버즈 플러스의 디자인은 이미 다들 익숙하실 테니까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들만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성 갤럭시 버즈 플러스의 디자인은 작년에 출시된 버즈 1세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표면 마감이 무광 펄에서 유광 메탈릭으로 약간 변경된 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합니다. 기본 설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배터리 케이스까지도 상호 호환이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배터리 케이스 외부에 씌우는 케이스까지도 상호 호환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참고로 버즈 플러스는 표면 마감이 유광이다 보니까 케이스에서 이어폰 유닛을 뺄 때 손가락이 좀 미끄러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의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버즈 플러스는 케이스 내부에 이어폰 유닛이 들어가는 자리 주변을 1세대보다 조금 더 넓게 파놓았습니다. 버즈 플러스의 이어폰 유닛 구조는 윙팁 구조를 제공합니다.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의 윙팁은 귓바퀴 안쪽에 이어폰 유닛을 단단하게 걸치게 해서 이어폰이 귀에서 잘 빠지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윙팁을 장착하면 운동할 때 사용해도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버즈 플러스가 공식적으로 방수 등급은 없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방수 대비 설계는 되어 있기 때문에 가벼운 땀 정도는 그럭저럭 막아줍니다. 윙팁은 두 가지 사이즈가 제공되고 윙팁을 쓰지 않을 때에는 돌기 부분이 없는 링만 장착하면 됩니다. 본인의 귀에 두 가지 윙팁 모두 맞지 않으면 윙팁을 제거하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버즈 플러스의 이어팁 형상은 1세대와 동일한데 자세히 보면 살짝 반투명하게 컬러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어팁이 기본적으로 매우 부드럽기 때문에 착용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버즈 시리즈의 이어팁 안쪽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부에 격벽이 쳐져 있습니다. 이 내부 격벽은 귀에서 피지가 많이 나오는 서양인들을 위한 설계입니다. 우리 같은 동양인들은 잘 모르지만 서양인들 중에서는 귀에서 기름이 줄줄 나오는 체질이 많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어팁 내부에 격벽을 세우면 기름이 이어폰 덕들을 타고 침투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줍니다. 다만 이렇게 가이드를 세우면 고음 대역폭이 좁아지는 등의 음질적인 단점이 생깁니다. 버즈 플러스는 아무래도 대기업 제품이다 보니까 음질적 단점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구성을 우선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격벽을 세우더라도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이어팁이 이물질을 완전히 차단해주진 못합니다. 대신 버즈 플러스는 이어폰 자체의 덕트 끝에 촘촘한 메탈 필터를 덧대서 이물질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버즈 플러스의 성능은 우선 무선 품질에 관련된 특징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갤럭시 버즈 플러스는 삼성 전용 코덱인 SSC를 지원합니다. SSC는 삼성 스마트폰에서만 사용 가능한데요. 그나마도 안드로이드 7.0 이상이 필수라서 노트5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갤럭시 S8 이전 모델은 스마트폰에서 지원하는 블루투스 버전이 4.2로 낮습니다. 따라서 갤럭시 버즈의 연결성을 극대화하려면 블루투스 5.0을 지원하는 갤럭시 S8 이상 최신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버즈 플러스는 SSC 코덱에서만 사용 가능한 게임 모드도 새롭게 지원합니다. 다만 게임 모드는 삼성 스마트폰에서만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버즈 플러스의 전용 앱에서도 게임 모드는 실험실 메뉴로 숨겨져 있고 다른 스마트폰들에서는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버즈 플러스의 게임 모드를 활성화하려면 삼성 스마트폰에 삼성 게임 런처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게임 런처의 라이브러리에 추가가 된 앱들만 버즈 플러스의 게임 모드가 제대로 활성화가 됩니다. 게임 모드가 활성화된 앱은 앱 실행 시에 게임 부스터 아이콘이 표시가 됩니다. 이 부분은 버즈 플러스 매뉴얼에 없기 때문에 유저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입니다. 삼성 갤럭시 버즈 플러스의 딜레이는 버즈 1세대 대비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특히 SSC 코덱의 게임 모드까지 사용하면 155ms까지 거의 2배 이상 좋아졌죠. SSC가 아닌 일반적인 코덱들도 버즈 1세대 대비 40ms 정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아이폰에서는 AAC 코덱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갤럭시 S10에서 AAC로 연결되는 것보다 무려 60ms나 빨랐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역시 애플 iOS가 안드로이드보다 잘 만든 운영체제라는 것이 새삼 느껴집니다. 갤럭시 버즈 플러스는 딜레이뿐 아니라 끊김도 1세대 대비 개선이 되었습니다. 블루투스 무선 신호 강도를 비교해보면 1세대 대비 5dB, 그러니까 약 3배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버즈 플러스를 사용하면 이제 게임 모드를 켜더라도 웬만해서는 끊김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이폰에서 쓸 때에는 지하철이나 번화가에서 약간 끊김이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1세대에 비해서는 훨씬 덜 끊겼습니다. 이제 배터리 사용 시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버즈 플러스는 배터리 연속 사용시간 스펙이 버즈 1세대보다 2배 가까이 길어진 11시간입니다. 충전 케이스까지 포함한 최대 사용시간 스펙은 22시간입니다. 버즈 플러스는 이어폰 유닛을 한번 완충하고 나면 케이스 배터리에 잔량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케이스로 한 번밖에 충전을 못하는 대신 유닛 단독 사용시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그리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제품들은 상당수가 한 번에 대여섯 시간밖에 사용을 하지 못해서 간혹 난감해지곤 하죠. 버즈 플러스는 인천에서 미국 LA까지 직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재충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버즈 플러스의 실제 배터리 사용시간은 스펙보다도 더 긴 12시간 이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케이스 재충전을 포함한 총 사용시간 역시 스펙보다 2시간 더 긴 24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버즈 1세대를 쓰다 플러스로 넘어오면 이 배터리 사용시간이 가장 크게 체감이 되는 차이였습니다. 버즈 플러스는 유닛에 85mAh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해서 1세대보다 거의 50% 가까이 배터리 용량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충전 시간은 1세대보다 약간 더 걸리는 편입니다. 버즈 플러스의 충전 전류 스펙은 늘어났지만 실제 충전 속도는 1세대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용량이 늘어난 만큼 그대로 충전 시간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무선 이어폰이야 충전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표기 스펙보다 충전이 느린 점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버즈 플러스가 내세우는 3분 충전으로 1시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급속 충전의 경우 유선 충전기를 연결했을 경우에만 가능한 수치입니다. 케이스로만 충전을 하면 3분 충전으로 20분 정도밖에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 역시 소비자의 기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제 갤럭시 버즈의 사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갤럭시 버즈 플러스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버즈 1세대보다 스피커와 마이크가 각각 1개씩 더 늘어났습니다. 스피커는 저음용 우퍼와 고음용 트위터를 쪼갠 새로운 투웨이 다이나믹 드라이버 구조를 탑재했습니다. 일반적인 다이나믹 드라이버들이 동그란 모양을 가진 것에 비해 버즈 플러스는 드라이버의 모양이 네모나게 생겼습니다. 이러한 큐브 모양의 스피커는 내부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여 소리 튜닝을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생산 시 불량률을 줄이기에도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웨이 스피커를 사용한 것 치고는 사운드의 변화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버즈 1세대와 비교하면 중저음이 미세하게 줄고 고음이 약간 늘어난 차이 정도만이 발견됩니다. 중고음이 늘어난 덕분에 버즈 1세대 대비 보컬이 좀 더 명확해지고 사운드의 입체감이 좋아진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버즈 플러스의 사운드가 업그레이드라기보다는 거의 성향 차이 정도라고 할 수 있는 미미한 차이만을 보입니다. 버즈 1세대와 플러스의 소리를 비교해보면 가장 큰 차이는 10kHz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주파수 응답을 하만 타겟으로 보정하지 않은 로우 데이터로 보면 두 모델이 정확히 10kHz에서 반전되어 10dB 가까이 벌어지는 특성이 관찰됩니다. 버즈 1세대는 10kHz가 살짝 강조되어 있어서 블루투스 이어폰 특유의 왜곡이 잘 들려 소리가 다소 거친 느낌이 있었는데요. 그에 비해 버즈 플러스는 10kHz를 억제함으로써 한결 듣기 편하고 부드러운 음색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기존 버즈 1세대도 하만 타겟에 거의 일치하는 완성도 높은 튜닝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플러스도 기본적으로는 거기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럴 거면 굳이 스피커를 2개나 장착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버즈 플러스의 투웨이 큐브 드라이버는 사운드 외적으로도 이득이 있기 때문에 꼭 소리 변화가 크지 않다고 해서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사운드 재생 시의 외유를 살펴보면 버즈와 버즈 플러스 둘 다 7kHz 지점에서 높은 왜곡 특성이 관찰됩니다. 실제로 버즈 시리즈는 이 부분의 왜곡의 영향으로 고음에서 다소 거친 느낌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버즈 플러스는 드라이버의 개수가 늘어난 영향인지 전체적인 외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물론 7kHz를 제외하고는 외율이 1% 미만이기 때문에 청감상 문제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with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Like it was the first time. Do you remember? Can I take you?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with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Like it was the first time. Do you remember? Can I take you?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with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Like it was the first time. Do you remember? Can I take you? 버즈 플러스는 1세대와 마찬가지로 5가지 이퀄라이저 프리셋을 전용 앱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버즈 플러스는 iOS 전용 앱도 이제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아이폰 유저분들도 이퀄라이저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버즈 1세대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10kHz의 영향으로 고음이 다소 거칠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버즈 1세대를 쓸 때 부드러운 프리셋을 즐겨 썼었는데요. 그에 비해 버즈 플러스는 이퀄라이저를 걸지 않은 기본 상태가 소리의 밸런스가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기본 상태보다 고음이 늘어나는 풍성한이나 고음 강조 설정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너무 거칠고 자극스러워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갤럭시 버즈 플러스의 통화 품질 및 주변 소리 듣기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버즈 플러스는 통화 품질 향상을 위해 무려 3개의 마이크를 탑재했습니다. 여전히 노이즈 캔슬링이 없는 점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1세대보다 통화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음악 감상 시 노이즈 캔슬링은 되지 않지만 통화 시 주변 소음은 억제해주고 있습니다. 버즈 플러스의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은 기본적으로는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3단계가 실제 주변 소리 크기와 가장 비슷함을 이 측정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변 소리 듣기의 음질은 중고음이 좀 강조되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크게 어색함 없이 꽤 괜찮게 들리는 수준입니다. 하나 특이사항은 모든 단계에서 10kHz 이상 초고음 대역의 소음이 증폭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연산량이 많이 필요한 초고음 대역을 잘라냄으로써 음질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배터리 사용시간까지도 늘리기 위한 튜닝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mp3 압축 시에 초고음을 잘라내는 것과 비슷한 목적이겠죠. 한편으로 버즈 1세대와 다른 점은 전용 앱의 실험실 메뉴에서 주변 소리 듣기 메뉴를 한 단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4단계에서는 주변 소리가 최대 10dB가량 증폭해서 들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버즈 플러스는 간이 보청기처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변 소리 듣기 4단계에서는 실제 소리 이득 이상으로 배경 노이즈가 상당히 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은 이렇게 단계에 따라 배경 노이즈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노이즈에 민감하신 분들은 강도를 적절히 낮췄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내에서 들어보면 이 노이즈가 상당히 거슬리긴 한데 막상 밖에서 나가서 써보면 3단계까지는 주변 소음에 묻혀서 노이즈가 크게 의식이 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4단계의 경우에는 노이즈가 확실히 크게 의식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 클레임 방지를 위해서 실험실 메뉴를 빼둔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통화 품질에 관련된 음질 특성을 살펴보면 일단 버즈 플러스는 1세대보다 저음역대가 많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즈 1세대에 비해 목소리가 더욱 크고 묵직하게 들립니다. 대신 저음 대역의 노이즈도 같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소음 억제력 자체는 버즈 1세대보다 약해졌습니다. 버즈 1세대와 에어팟 프로는 저음 대역의 소음 억제를 위해 둘 다 100Hz 이하 저음 대역의 소리를 억제하는 특성이 발견됩니다. 이런 것이 보통 일반적인 무선 이어폰들의 튜닝 패턴입니다. 소음이 많은 곳에서의 통화 품질은 버즈 플러스가 버즈 1세대 대비 그리 나아진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버즈 1세대에 기반한 현재의 설계로는 통화 품질의 추가적인 향상이 아무래도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에어팟 프로의 경우 버즈 시리즈보다 고음 대역폭은 좁지만 전반적으로 소음 억제력과 목소리 크기 확보 성능이 더 좋습니다. 조용한 곳에서는 HD 보이스 통화를 위한 고음 대역까지 커버하는 버즈 플러스의 통화 품질이 더 좋게 느껴지다가도 시끄러운 곳에서는 에어팟 프로가 목소리가 더 크게 잘 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버즈 1세대와 버즈 플러스 둘 다 조용한 실내에서는 통화가 원활합니다. 물론 플러스가 1세대보다 저음이 더 강해서 목소리도 더 크고 힘있게 들립니다. 다만 소음이 많은 곳에서의 소음 억제력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버즈 플러스는 저음 대역의 목소리뿐 아니라 소음까지도 더 강하게 들립니다. 이상 삼성 갤럭시 버즈 플러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갤럭시 버즈 시리즈의 성능을 알기 쉽게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자면 버즈 1세대는 65점, 버즈 플러스는 75점 정도입니다. 1세대 대비 끊김과 딜레이가 많이 개선되었고 통화 품질도 꽤 개선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버즈 1세대를 기반으로 한 설계라는 점에서 한계도 명확했습니다. 이제 성능 점수의 플러스 알파로 가성비 점수를 플러스 마이너스 20점 범위에서 매겨보겠습니다. 가성비 점수는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고 높은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성비라는 단어가 원래 의미하는 그대로 얼마나 돈값하는 제품인지를 평가하는 점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버즈 플러스는 최신 갤럭시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정가보다 훨씬 저렴한 99,0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오픈마켓에서 사도 시장 가격이 이미 15만원 이하로 떨어져서 가성비가 상당히 좋죠. 그래서 버즈 플러스는 가성비 점수로 15점을 더해줄 만한 제품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능 점수에 가성비 점수를 더한 버즈 플러스의 구매 지수는 90점입니다. 하나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점은 현재 시점에서 15만원 이하에서 이보다 뛰어난 무선 이어폰은 찾기 힘들 겁니다. 삼성 버즈 1세대가 나오자마자 에어팟 바로 밑에 세계 2위까지 쫓아간 원동력이 바로 성능 대비 가격이 워낙 저렴하게 풀렸기 때문입니다. 최신 갤럭시 스마트폰을 구입하면서 아직 쓸만한 무선 이어폰이 없는 분들은 입문용으로 구입을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는 괜찮은 제품입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에어팟 프로의 구매 가치 지수를 미리 스포해드리자면 잠정적으로는 110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에어팟 프로는 아직 리뷰를 완성한 단계가 아니라 점수가 확정은 아니지만 아무튼 에어팟 프로 리뷰 완성 시점에서도 버즈 플러스보다 점수는 훨씬 높을 겁니다. 에어팟 프로가 왜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한 제품인지는 조만간 올라올 에어팟 프로 리뷰에서 알게 되실 겁니다. 이상 아레지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